대만 문제 말고도 이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데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외교부가 발끈했습니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억제 조치에 협조하라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미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중국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한중 관계 역시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오늘 정부의 외교 방향은 엇갈린 수출 정책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일본에선 별 소식이 없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 목록, 즉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반면 러시아에는 전쟁 무기로 쓰일 수 있다며 800개 가까운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자 관보에 올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을 다시 수출 우대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28개 우방국이 속한 가해 1지역과 일본만 혼자 있던 가해 2지역을 하나의 가지역으로 합친 겁니다. 2019년 9월 일본의 조치에 맞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뺀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그전의 3분의 1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일 국자급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절차상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하죠.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상대방의 그 움직임 봐가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산업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 품목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 무기로 쓸 수 있는 걸 수출하지 말자는 주요 7개국의 의견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제품과 조선 등 57개 품목만 수출을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부터 기기 부품, 5만 달러 넘는 자동차까지 798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 못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을 놓고 러시아가 반발한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가 러시아를 더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